여러분 삶의 가치를 전달합니다. 으뜸 토목설계사무소 대표 김도환입니다. 오늘 땅개발 주제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땅개발 허가 대부분 여기서 막힙니다. 부주제 접수 전 필수 확인 4가지라고 잡았습니다. 제가 문의를 많이 받다 보면 농지 전용이 힘드냐 아니면 산지 전용이 힘드냐 이렇게 많이 물어들 보십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힘들고 어렵고가 아니고 이 땅이 허가가 되는지 또 안 되는지 이게 포인트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농지 전용, 산지 전용 또는 땅 개발 허가 개발행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지 팩트 있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영상을 한번 압축 정리해서 이 영상에 담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내용 마지막에 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로 구역 확인이라고 제가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제 링크 영상을 한번 걸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영상인데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이거 모르면 개발 금지라는 영상이 있어요. 굉장히 조회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 임야 개발의 바이블 기본 지침이 되는 영상인데 이 영상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농지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만 설명드린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 영상이었습니다. 절대 농지 행위 제한 농업 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이 영상도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영상과 이 2개 영상을 함께 보시면 여러분들도 전문가가 되신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구역 확인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임야는 이제 크게 이렇게 그 2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또 그 보전산지는 임업용과 공익용으로 나눠지죠. 이런 같은 경우가 있고 또 농지 같은 경우는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구역 박 이렇게 이제 큰 틀에서 나눠지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구역이라고 하는데 이 구역이 여러분들께서는 왜 중요하다고 이 생각이 드십니까? 이 구역에 따라서 준보전 산지냐 아니면 임업용 산지냐 아니면 농업진흥구역이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축 행위를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으로 잡아봤습니다. 그 예전과 다르게 지금은 또 하나 좀 체크해야 될 게 임야든 농지든 지하 상수도관이 연결이 안 되는 케이스라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관정 지하수를 파야 되는데 무조건 관정을 판다고 해서 다 지하수가 올라온다는 거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제 주변에도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면 이제 하기 전에 관정을 파다가 실급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농지니까 이제 지하수가 나오겠지 생각을 했는데 파도 안 나와가지고 아주 깊게 파가지고 겨우 이제 물이 나오는 이런 시설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시는 물은 당연히 상수도 아니면 관정 파면 나오겠다라는 것 중에서 관정이 파도 무조건 물이 나온다는 거 아니라는 걸 여러분께 꼭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토목 계획입니다. 토목 계획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작년에 실전 토지개발 마스터 과정에서 토목 도면 보는 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 토목 계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토목 계획에 따라 공사비가 전차 완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참고로 이제 그 건축은 평당 그 공사비가 계략할 수 있지만 토목은 평당 공사비를 알 수 없다. 특히 임야 같은 경우는 굴곡이 심하기 때문에 구조물이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평당 공사비를 말해주는 토목설계 사무실이 오히려 잘못된 거다. 저는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로 구조물 설치 계획, 과도한 구조물 지향, 급경사지 제척 등 검토 요청. 제가 이게 이제 많은 임야 개발의 그 상담을 받아보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한 푼 두 푼 모으셔가지고 이제 임야를 샀기 때문에 평당 어떻게 하면 가성비를 높일 수 있는지 무조건 다 내 땅은 다 찾아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열의 9은 대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임야가 정말 소중한 돈으로 매매를 했지만 그 중에서 정말 경사가 심하고 어려운 거는 개발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제척 그러니까 사업지에서 허가를 안 받고 빼내서 오히려 구조물 비용을 다운시키는 게 맞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또 구조물 설치에 따라서 뭐 옹벽이든 보광토든 또 돌쌓기든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공무원들은 특히 산지 그 전용 허가나 개발 허가 담당, 토목 허가 담당자들은 안전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낮출 수 없나? 낮춘다는 건 좀 구조물을 설치를 좀 덜하고
사업구역을 다시 좀 재편할 수 없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협의를 합니다. 허가 전에도 그렇고 허가하고 나서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내 땅을 100% 다 활용한다는 생각보다, 특히 임야 같은 경우는 경사가 심한 부분은 25도 미만일지라도 굴곡이 심하고 경사가 심하면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제척해서 공사비를 줄이는 게 맞다. 늘 제가 토목계획, 특히 임야 계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개발행위, 산지 전용 이렇게 하다 보면, 개발행위 하다 보면 구조물 계획을 할 때 옹벽이나 아니면 보강토 높이가 좀 높게 올라간다든가 시설을 많이 하면은 또 그 토목 설계 허가 비용 이외에 토목 구조 기술사의 구조 검토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 기술사가 부르는 게 값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구조물을 설치한다고 해서 허가를 내주는 건 아니라는 거, 이런 부대적인 비용도 들어간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또 토목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토목 계획부에 따라서 구조물 설치가 달라지는데, 이에 따라서 공사비가 증가됩니다. 그러면 가성비 높은 개발을 할 수 없다는 거, 고로 토목 계획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야든 농지든 정말 중요한 게 사토 처리 또는 성토 반입 관계. 그 이제 사토 처리는 말 그대로 이제 흙을 이제 임야 같은 경우 팠을 때 다시 흙 깎기를 했을 때 어디 반출시키는 거 사토 처리고, 반대로 농로보다 낮은 농지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흙을 좀 메우려고 하죠.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성토 반입이 되는데, 공무원들이 토목허가에서 가장 먼저 보는 거는 사업주 인적사항과 그 다음에 등기부 등본의 소유관계, 그 다음에 이제 토지사용 승낙서, 이런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흙량이 많았을 때는 이게 과연 사토가 어디로 나가는지, 사토 처리 계획서를 정말 중요하게 봅니다. 요즘에 특히 또 중요시 보는 거는, 예전 같은 경우는 어디로 반출한다 그러면 뭐 반출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 반출처에 따라서 그 반출처에서 허가를 받은 농지인지 또 아니면 그런 또 다른 땅인지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50cm, 우리가 농업용 목적이 아니더라도 50cm 이상을 성토하게 되면 무조건 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흙이 많을 때 무조건 그냥 어디 반출하겠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반출되는 곳이 허가를 받은 곳인지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토목 중에서 이제 개간이나 그 토속 채취, 또 이제 도로보다 낮은 농지 이런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확실하게 담당 공무원이 인지가 됐을 때 그 다음에 토목 계획이라든가 기타 허가서 내용이나 이런 걸 본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제가 이렇게 체크하는 부분이 담당 공무원이 보는 그 체크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중요하고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는 도로 관계입니다. 이 도로 관계는 에 따라서 맹지가 될 수도 있고 허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등기부 등본상 사유지가 있으므로 확인 잘하기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농지 같은 경우에 농로하고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는 접해 있어가지고 여기 농로하고 접해 있으니까 허가 나겠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런 농로 같은 경우도 등기부 등본, 특히 가구를 발행하다 보면 농로지만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이런 같은 경우는 허가상 허가 받기가 굉장히 어렵고, 때에 따라서는 토지 사용 승낙서를 담당이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당연히 이제 농로이기 때문에 그 허가가 되겠지 해서 이제 다 작업을 해놓고 막상 이제 그 관련 공부를 발급해 보니까 사유지의 농로여가지고 승낙 관계를 해결해서 이제 처리한 부분이 있으나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임야든 농지든 무조건 도로 관계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거기 중에서 여러분들 땅과 그 다음에 길, 도로와 사이에 또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또 동의를 받아야 되든지 아니면 맹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하고,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등기부 등본 또 지적도 이런 걸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중요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또 중요한 부분인데, 개발행위 허가 지침상 허가 면적에 따라 도로폭 다른, 우리가 이제 개발행위라는 거는 산지 전용을 받든 농지 전용을 받든 이런 거에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 토목허가를 받습니다. 여기에는 허가 면적, 우리가 이제 평은 못 써죠. 평은 못 쓰고 이제 제곱미터 해배라고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4m, 6m, 8m 도로폭을 기준을 달리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단순히 여기가 뭐 임업용 산지인데 허가 가능하냐, 아니면 농업지능, 그러니까 일반 농지인데 그 허가 가능하냐, 이런 것보다 여기서부터 도로 관계부터 먼저 파악이 돼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우수 처리 관련 국유지 연결 관계 확인인데, 농지 같은 경우는 인근 이제 국어 그 축구 수로가 배수로가 형성돼 가지고 물을 우수 관로를 연결해서 유출하면 되겠다라고 단순하게 판단하시는데, 거기 확인을 해보니까 당연히 국유지면은 저명, 뭐 때에 따라서 국어 저명이나 아니면 하천 저명, 아니면 뭐 도로 저명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 시설하면 되지만, 예를 들어서 그 축구 수로관이 있고 우리 농지인데 그 지나가는 길목에, 관로를 연결하는 길목에 개인 사유지가 있다 그러면, 이 같은 경우도 길과 마찬가지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관로도, 우수 관로도 관을 연결할 때는 엄밀하게 따지면 그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특히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을 때 집중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임야, 그러니까 산지 전용을 받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포장된 도로하고 임야하고 보통 진출입을 많이 이제 하기 위해서 점을 봤는데, 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보면 길게 그 지적상 형성된 토사 배수로, 이게 뭐 국어죠. 국어 저명을 이제 받아야지 이 임야를 매입을 했을 때 명지에 탈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이제 뭐 유튜브에서도 그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바로 허가 내준 게 아니라는 거. 국어 저명은 여러분들의 길을 위해서 그 저명을 있는 게 아니라 우수 처리의 계획, 기존 빗물 나오는 이런 처리 계획에 의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단순히 여러분들의 목적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라는 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 다시 한 10초, 15초 사이에 다시 뒤로 싹 돌려가지고 한번 보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국어 저명은 우리가 늘 말하는 이제 긴 방향이라고 하면 뭐 종방향이라고 우리는 토목에 얘기하는데, 그런 보다 긴 방향은 허가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반드시 염두를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국어 저명을 받을 때는 우리가 허가서상에 대체시설이라고 그 관로라든가 아니면 이제 집수정 이런 걸 매설하는 걸 상세하게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네 번째 이제 기타 사항인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임야든 농지든 인근의 민원관계 체크인데, 특히 이제 봄에 영농 이제 철이 돌아오죠. 그럴 때는 이제 비산먼지 같은 경우 굉장히 주위에 민원이 많습니다. 이렇게 민원이 이제 걸리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사 중지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임야 공사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여름에든 이제 가을이든 허가를 받아가지고 겨울에, 아주 추운 날은 안 되겠죠. 추운 날은 안 되지만 겨울에 날씨가 좀 괜찮을 때, 그 초봄이나 이럴 때 공사하면 괜찮은데, 4, 5, 5 이렇게 공사하면은 비산먼지는 100% 어디 지역이든 많이 걸린다는 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로, 제가 늘 이제 임야 개발할 때 강조드린 부분입니다. 임야, 그 유무연고 매매 예정 필수 확인. 여러분들께서 임야를 특히 살 때 막 평당 가격을 때렸을 때 무조건 싼 금액만 해가지고 임야를 매매하려고 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유연고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무연고도 이제 임야 있죠.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장 신고를 무조건 해가지고 이제 절차대로 가야 되는데, 이런 같은 경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임야 내가 사면 내 거다 라고 할 때 나중에 민원 소지가 발생이 될 수가 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역의 장려업체,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확실하게 있는지,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을 때 이장이 안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업지 허가 구역을 잡을 때, 그러니까 묘지의 분묘 중심에서 5m 일격을 해서 사업구역을 잡게 되어 있다는 거, 우리 산지관리법에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 하나가 다른 유튜버와 또 다른 블로그에 그 복사해서 붙이는 게 하고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 번 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으뜸토목은 항상 실전에 강한 유튜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황 측량 및 계략 설계로 매매 판단.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게 뷰가 좋고 정말 내가 개발을 하고 싶다,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 그냥 이제 우리 그 속된 말로 그냥 꽂혀가지고 그냥 바로 아무 생각 없이 매매하시는 분들이 또 간혹 있어요. 이렇게 사셔가지고 땅에 돈이 묶이는 경우가 있는데, 사고 싶은 마음은 잠깐 내려놓고 해당 토목 설계 사무실에 방문해서 내가 이런 그 목적으로 개발하고 싶은데 해서, 개발이 관련 법상, 그 지침상이나 여러 가지 이런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뭐 산지관리법이나 농지법,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허가사항을 판단해가지고 가능하다 싶으면, 그러니까 무조건 허가만 가능하다 하는 게 아니고, 토목 설계 사무실에 의뢰를 좀 해서, 비용은 제가 좀 지급할 테니까 계략 측량인 건 임야가 있으면 다 이제 측량하는 게 아니고, 그 포인트, 굵고 심한 포인트를 측량해서 계략 계획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계략이라도 공사비를 한번 판단해 보시고 매매하시는 게 좋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비용은 토목설계 사무실에 일부 뭐 몇백만 원 지불하겠지만 그 몇백만 원이 여러분께 더 가성비 높은 개발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린다는 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무조건 허가가 다가 아니다, 무조건 싼 게 다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포인트 4가지 설명드렸고, 오늘의 결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의 말 듣기보다 스스로 공부해서 전문가 되자. 그 전문가의 시작은 저희 으뜸 토목설계사무소 유튜브 영상으로 시작하시면 100% 여러분 전문가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 빠르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이해 안 가시는 부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연락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계속 추워지는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즐거운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설명들 다가올 때는 참 옛날에 연 만들어 가지고 날리고 그랬는데 연이 그립네.